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간만에 한글로 영상을 찍는데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한글로 좀 수다를 좀 떨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이코패스가 사회에 필요하다라는 주제인데 흔히들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면은 좀 특징들이 있죠. 이제 타인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런 기질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타인을 속이는데 능숙하고, 이득을 취하는데 능숙하고, 뭐 그런 캐릭터를 보통 표현을 해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면은. 근데 사이코패스가 언제 필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인류사에서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쟁을 할 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전사들이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뭐 도덕적인 그런 것도 있고, 양심에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을 그냥 죽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전은 뭐 총을 쏘고 뭐 대포를 쏘고 하는데, 총을 쏠 때도 총을 충분히 적을 맞출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빗 맞춘대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빈번하게 생기는 일이라, 그런 병사들의 죄책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쟁을 놀이처럼 학습을 시켜서 저건 죽이는 게 아니야, 그냥 맞고 쓰러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좀 더 다른 방법들을 쓰기도 하는 거죠. 가령 뭐 폭탄으로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런 거를 컨트롤하게 되면은 내가 적어도 죽이는 사상자들을 얼굴을 직접 보진 않으니까, 멀리서 쏘게 되면은 그런 방법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일반인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가 타인을 죽일 때, 일반인이 만약에 타인을 죽인다고 하면은 정말로 내 생명의 공포가 가득 찼을 때, 그럴 때가 되면은 죽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순간까지 오면은 자기 방어 기제로 죽인다는 거죠. 근데 사이코패스는 어떨까요? 그냥 물 만난 고기죠. 뭐 그냥 막 1킬, 2킬, 3킬, 뭐 펜타킬. 왜냐? 죄책감이라는 기저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없으니까. 전쟁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너무 좋은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와 뭐 재래전을 치르게 되는데, 그 재래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백병정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 생각해 보면 든든하죠. 야, 쟤는 뭐 우리 팀도 그냥 막 죽이는데 적들은 더 신나서 죽이네. 야, 든든하다. 든든할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무섭기도 하죠. 왜냐면 적들을 저렇게 잘 죽이지만 그게 또 상대편이 되면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세계에서는 과연 어떻게 살까? 사람을 죽이는데 주저함이 하나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아무런 고통도 못 느끼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다면 과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전 또 한편으로는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해야지 좋은 직업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하는 직업, 가령 저는 그게 의사라고 생각하고요. 의사는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되지만 동시에도 이해를 하지 못해야만 잘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뭐 칼로 이런 데를 자를 때마다 아우 이거 어떻게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마취 시간 다 끝나요. 마취 시간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아유 어떡해요 이 마취가 다 끝나네 마취 더 해야겠네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너무 환자의 고통에 또 동기화가 돼버리면은 의사 생활을 못 해버리죠. 오히려 그런 거와는 무관하게 고통을 수치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는 거는 뭐 고통을 유발하긴 하지만 그런 거랑 무관하게 치료니까 여기를 꼬매고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붙이고 이게 기계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조직에서는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회가 예를 들면 뭐 사이코패스 비율이 한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 사회에. 1%면 우리가 지금 5,100만 명이니까 51만 명의 사이코패스가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애초에 인간사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일들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많아요. 뭐 비단 무슨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뭐 살을 째야 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동물을 죽이는 것도 그래요. 동물을 여러분들 동물 그 뭐 닭이나 소나 돼지 막 멱 한 방에 따실 수 있나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해본 적도 없거니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제가 직업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다른 일을 하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완전히 이렇게 정형되어 있는 고기를 자르는 거는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팔다리가 다 붙어 있고 아니면 그 실체가 있고 하는 거는 저는 잘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생선 같은 것도 막 머리 그냥 칼로 팍 쳐서 죽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생선 피 튀는 것도 불편해 하셔서 일부러 색깔을 막 흑백으로 바꿔서 하는 유튜브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그걸로 생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동물들 어차피 우리가 다 먹을 거니까 죽이는 거에 거부감을 그렇게 안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물의 나를 동기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거가 마치 내가 지금 되는 것처럼 내가 고통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못 보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인 것 같은데 현 시대는 사실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다 보니까 좀 더 평안한 시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들로만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배려해주고 감정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종의 어떤 야수성이나 아니면은 그런 감정이 없이 행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공포심 같은 것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인류 역사상 쭉 보면은 언제나 존재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대를 이어왔던 거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 들었던 비유예요. 이게 찾아보려고 해도 인터넷에 자료를 못 찾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9마리의 비버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9마리 비버 얘기가 뭐냐면, 비버가 9마리가 있으면 우두머리 2마리는 다른 애들을 괴롭히기만 하고 일을 안 한답니다.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먹고 놀기만 해요. 다른 애들이 물고기 잡아오면은 먹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 2마리 우두머리한테 물고기를 갖다 주는 나머지는 누구냐? 5마리의 이렇게 조공하는 비버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비교적 싸움도 못하고 육체적으로도 그 우두머리보단 좀 딸리니까 그냥 조공을 합니다. 그럼 이제 2마리 남았죠. 9마리 중에 7마리가 그렇게 빠지니까 그 2마리 뭐냐? 한 마리는 약간 사회 부적응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조공하는 애들하고 같이 다니긴 하는데 가끔씩 먹이를 사냥을 안 하고 지 맘대로 어딜 가버리거나 아니면은 싸우면 지는 걸 아는데도 우두머리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또 맞고서 또 아파가지고 누워있기도 하고 뭐 그런 친구. 그럼 이제 딱 한 명 남았습니다. 이 딱 한 명 남은 친구는 누구냐면은 독립적인 친구예요. 얘는 자신의 먹이를 자신의 힘으로 획득하고 그리고 남한테 뺏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힘도 있어서 그 우두머리들이랑 붙어도 다이다이 해도 버틸만 한 거예요. 얘는 홀로 다녀요. 뺏기지 않고 혼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사실이 이 비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들은 얘기라서 헷갈리는데 여기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비버는 누굴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종의 그런 노예 생활이잖아요. 남한테 갖다 바치는 노예잖아요. 노예랑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 비버들이 제일 힘들 것 같다,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의 거 뺏어먹기만 하는 사람이 하는 비버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스트레스를 받냐?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남들을 괴롭혀야만 먹이를 획득하다 보니까 애초부터 적이 많아요. 그리고 혼자서 그 5마리들을 하고 붙게 되면은 장담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랑 둘이서 팀을 맺어서, 그러니까 우두머리들끼리도 그 안에서도 서열이 있고 그리고 걔네들끼리 힘을 합쳐야 나머지들을 통솔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는 거죠. 이 안에서도 세력 싸움,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결집해가지고 나한테 봉기를 든다, 5대1로 싸우게 된다라고 하면은 승산이 없어서 또 결집은 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놀기만 하면서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지 않은, 오히려 제일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스트레스가 높은 존재가 바로 독립적인 사람들, 혼자서 다 해결하는 사람들. 왜냐? 혼자서 다 자기의 그런 능력으로만 하다 보니까 의지할 사람도 없는 거죠. 내가 아프거나 내가 위기에 노출되거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수치가 높죠. 그러면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회 부적응자랑 그리고 갖다 바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갖다 바치는 비버인 거예요. 얘네들이 제일 행복해. 제일 행복해요. 아이러니하죠? 사회 구성원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이 제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제일 조직적으로 다니면서 자신의 몫을 갖다 바침에도 불구하고 제일 행복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도 아니야. 힘이 도리어 없어. 그런데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장 스트레스 수치는 낮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완전히 사회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사회랑 똑같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고 해요. 가령 우두머리가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뭐 둘이 싸우다 죽을 수도 있겠죠, 한 마리가. 그러면 또 다른 우두머리 그룹이 또 생기는 거고. 그래서 계속 그 비율을 유지하면서 사회가 지속된다고 해요. 저는 사회가 약간 큰 범주에서는 이데올로기를 따르지만은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따르고 있고,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걸 또 따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라는 이데올로기를 또 따르고 있죠. 그럼 그 해당 그 이념들 안에서 현실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계층들이 존재하고, 그 계층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한 성격적인 요인과 그리고 능력적인 요인이 맞춰져 있을 때 제일 핏이 잘 맞는 그런 포션들이 다 생길 거예요. 비율들이.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적어도 일정 퍼센트는 정치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치인 욕을 해도 정치인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절대. 민주주의에서 절대 정치인이 사라지는 일은 영원히 생길 수 없어요. AI가 한다? AI도 정치를 하겠죠. 너네 AI, 우리 AI 이익 집단끼리 막 반영하고 싸우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럼 정치인이 되는 기에 적합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로 되는 능력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말도 잘해야 되고 좀 학벌도 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외모도 좀 준수하면 좋죠. 그리고 뭐 법이나 아니면 뭐 경제나 아니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정할 만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방구 좀 낄 만한 그런 주제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원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정치인들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떠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내에서도 이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포션들이 나뉘게 되고, 그리고 단순히 직업적으로만 봐도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정신적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유리한 사회 구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당장 좀비 사태가 펼쳐지거나 아니면 핵전쟁이 나가지고 인류의 한 99%가 다 죽어버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전 단언컨대 사이코패스 같은 성격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시체들 깔려 있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서 시체들 뒤질 수 있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막 신체 일부를 막 잘라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실 하기 힘든 행동이겠죠. 근데 뭐 사이코패스들이라면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요약하면 이게 결국은 크게 보면 다 통계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에 많아진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가 그런 사람들한테 살기 좋은 곳이었다. 가령 요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기꾼들이 많아서 사기의 나라 뭐 이런 얘기로 하잖아요. 1년에 사기 범죄가 32만 건인가가 나오더라고요. 32만 건이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사기 범죄가 32만 건? 범죄자가 그럼 32만 명까지는 아니지만 뭐 여러 번 한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은
사기치기 좋은 그런 법 제도가 있거나 뭐 사회적인 그런 허용 범위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 같고, 사회가 만들어내는 분위기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동남아 가면은 대부분 굉장히 친절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그냥 그 사람들이 착하고 선해서도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해당 사회에서 번식하기 유리하고 더 생존하기 유리했기 때문에 대를 걸치면서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많아지다 보니까 더 농도가 짙어진 거지. 그런 사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뭐 사이코패스적인 사람들이 탄생하지 않는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비율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인간은 환경에 맞게 그 환경에 적합한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DNA가 펼쳐지는 그런 구조로 계속 진화해 왔고, 일종의 진화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가치 평가를 해요. 야, 사이코패스들은 나빠, 뭐 어떤 건 나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가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그런 전쟁 군주들 중에는 저는 단언컨대 사이코패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으니까 뭐 전쟁을 수십 번, 뭐 수백 번 하면서도 정신이 나가지 않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해서 이제 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